안녕하십니까? 항상 정확하고 신속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KUMC TV 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상원의회는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의 비상사태를 연장하기 위해 제출한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 표결로 인해 앞으로 코로나19의 바이든 정부의 어떠한 방침에도 미 의회는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정부 관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날 안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포됐던 국가비상사태 종식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바이든 대통령의 비상사태 연장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미의회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정치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은 지난 3일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추가 연장 반대 결의안을 48대 47의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공화당은 제적의원 50명 중 4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은 50명 안에는 무소속 2석 포함해서 47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총 100석의 상원 의석 중 50석씩 나눠 가진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번 결의안 표결에 당론 투표로 임했습니다. 참석한 의원 중에 이탈표는 없었으나 5명이 기권하면서 공화당이 승리했습니다. 기권한 의원 중 공화당은 2명, 민주당은 3명이었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연장 방침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의 법안이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는 지난 2020년 3월 선포됐으며 올해 3월 1일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미국에서는 1일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감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때를 같이하여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은 코로나19를 비상사태에서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변경한 방역 지침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이를 연장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는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의 안전과 공중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비상대응 능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연방정부는 의회와 법적 제한을 벗어나 추가적인 정부 지출이 가능합니다. 특별조치도 평상시와 달리 손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공화당 로저 마샬 의원은 투표 결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 국민은 2년 가까이 비상사태를 겪으며 지쳐있다. 이제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한다며 국민은 신이 주신 자유를 원하고 지도자들이 국민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고 성명을 밝혔습니다. 또 마샬 의원은 성명에서 이제 미국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라며 비상사태 해제를 통해 국민에게 일상회복이 가까워졌음을 알리고 헌법적 권리와 정부 권력에 대한 제한이 여전히 최우선임을 확인시켜준 동료 의원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전 코로나 바이러스 새 변이종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아직 비상사태를 끝낼 때가 아니다라며 의원들에게 반대표 행사를 호소했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 결의안은 바이든 정부의 팬데믹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고 우리가 일궈냈던 모든 진전이 향후 갑자기 되돌려질 위험을 키울 것이라며 국가비상사태 유지는 정부의 팬데믹 대응을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의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마이크 브라운 상원의원은 백신 접종자뿐만 아니라 한번 가볍게 앓았다가 회복해 자연면역을 획득한 사람들까지 합산하면 국민 상당수가 이미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가 일상적인 감기와 같은 풍토병화하고 있다는 의학 전문가들의 견해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 선포 당시에는 비상사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이제 대통령과 전국의 주지사들은 코로나19 비상사태 선언으로 부여받은 임시적 특별권한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위드 시대를 맞이하려면 꼭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이날 결의안 통과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가비상사태 유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현재 한국의 지방 곳곳에 사전투표에 관한 항의와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 나오고 있어 선거관리위원들의 처리가 도마에 오르며 국민의힘당과 야당들의 사전투표의 대책에 미흡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지 관리의 허술한 점,
그리고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진행 요원들의 관리 능력과 투표함의 봉인지 재사용 재질을 사용했던 점들은 앞으로 부정선거의 이슈가 크게 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진행하는 중에 가장 이슈가 된 것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는 것이 아닌 진행 요원이 걷어 쇼핑백과 플라스틱 바구니 등에 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상무일동 사전투표소에는 실외의 확진 격리자 기표소가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확진 격리자용 기표소만 달랑 있을 뿐 신원 확인과 투표용지 발급은 일반 투표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은 확진자 기표소와 일반 기표소를 쉴 새 없이 오가며 신원 확인 절차와 투표용지 발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외에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투표를 마친 기표 용지를 넣은 투표함 역시 일반 기표소에만 설치된 것입니다. 결국 확진격리 유권자는 자신의 기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것이 아니라 진행 요원이 운반용 봉투에 담아 선거관리원에게 전달했고 선거관리원이 대신 투표함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원에게 전달하는 사이 기표된 용지를 얼마든지 바꿔 칠 수 있을 것이라고 거친 항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국 대부분의 투표소에서 비슷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산 해운대구 우3동 투표소에서는 선관위 관계자와 유권자 사이에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날 선관위 관계자가 기표 용지를 박스에 담아 일괄적으로 투표함에 넣겠다고 설명하자 유권자들은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정상 아닌가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기표소와 투표를 하는 양당 참관인이 있어서 유권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유권자는 양당 참관인도 없이 어떻게 투표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한 시민은 신분증 확인도 제대로 안 하는 등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되느냐고 투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항의는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이동 사전투표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을 찾은 60대 남성 격리자는 기표 용지가 곧바로 투표함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보관됐다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인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현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는 우리 투표용지가 제대로 투표함에 넣어지는 것 맞느냐라면서 직접 투표함에 넣고 싶다며 투표사무원을 밀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일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확진, 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봉투에 담아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겠다고 설명했다가 유권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한 유권자는 투표함이 아닌 내부가 훤히 비치는 비닐에 투표지를 넣는 것이 어떻게 직접 선거가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춘천시 온이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는 내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사무원이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라며 내 투표용지가 비밀이 보장된 채 투표함으로 제대로 투입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국적인 부정한 사례라고 밝히는 내용을 보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항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한 제보자는 남편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조금 전에 투표하러 다녀왔는데 투표함이 없고 참관인도 없고 진행 요원이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모아서 투표함에 넣는다고 주고 가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동사무소 투표소에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40분 동안 대기시키고 신분 확인도 안 하고 투표하고 왔다. 사람들이 부정선거 아니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 동네 이장 투표도 이렇게 하진 않겠다. 고 비난했습니다. 이외에도 5시부터 6시로 공지된 코로나 확진자 투표를 위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5시 40분부터 투표하게 했다. 아저씨, 아줌마들 앞에서 싸우길래 와보니 투표함이 없고 그냥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달라고 한다. 선관위에서 투표함 없이 그렇게 하랬다더라. 뭘 믿고 당신들에게 주냐고 아무도 투표를 안 하고 있다. 기표함이 없다. 손으로 투표용지 받더라. 이게 뭔가라는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절차 사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의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에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투표용지를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는 설명으로 발뺌은 물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이날 언론을 통해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확진자들이 투표한 투표용지는 선거사무원이 걷어들여서 투표함에 넣고 있다라며 이 과정은 최대 6명의 각 정당에서 나온 참관인 2패하에 진행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관내 투표자는 투표용지가 서류봉투에 담기는데 관내 투표자는 서류봉투에 담기는 절차 없이 투표함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각 투표소에서는 종이박스를 사용한다거나 바구니를 사용한 곳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확진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과정에 별도의 이송함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 정당에서 나온 참관인들이 입회했기 때문에 부정투표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각 지역과 각종 혼란이 벌어지다 보니 투표 집계도 크게 늦어졌습니다.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6시를 4시간 이상 넘기고 오후 10시가 지난 후에야 최종 집계율이 나왔습니다. 4,419만 7,692만 명의 유권자 중 1,632만 3,602명이 투표에 참여해 사전투표율은 36.93%로 종전 최고 사전투표율이었던 21대 총선 기록인 26.69%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율이 30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주먹구구식 투표 관리가 벌어진 셈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본투표 당일인 9일 최종 개표 결과 초박빙으로 나올 경우 자칫 사전투표 대혼란이 부정선거 논란이나 불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을 지속해서 주장해온 민경욱 전 의원은 SNS에서 사전투표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으면 그 사전투표가 부정투표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당은 이런 방구라도 언급하는 게 도리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투표의 관리 부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는 9일 꼭 본투표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일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부실관리 실태에 실망한 지지층이 투표소에 나가지 않거나 일각의 투표 거부 목소리에 선동당할 경우 막바지에 다다른 대선에서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국 시간 6일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3월 9일 본투표일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의 참정권은 방역이라는 행정적 목적으로 제한될 수 없는 헌법적 권리라며 정부와 선관위에 강력히 촉구한다.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투표일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윤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3월 9일 헌법적 권리를 행사해달라. 국민의힘은 여러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지지층을 설득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부정선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무능함을 부각하며 투표 독려에 적극 나섰습니다. 자칫 부정선거 인식 확산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투표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서울 강동구 광진교 남단사거리에서 열린 거점 유세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어제 밤새 걱정하시지 않았느냐. 당에서 또 캠프에서 확진자 투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진상 파악, 대책 마련, 우리 촉구하자고 외쳤습니다. 아울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선거대책본부회의에서 확진자 증가세는 한 달 전부터 예고됐던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기획은 아니랬고 시행 과정은 조잡했으며 사후 해명은 고압적이기까지 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쓰레기 봉투나 택배 박스에 국민의 소중한 표를 담을 때 선관위 어느 누구도 무엇이 잘못됐고 이상한지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또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며 선관위는 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전체적인 책임을 질 인사에
즉각적 거취 표명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같은 시각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앙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질타하면서도 국민께 호소드린다. 관리 부실에 실망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달라며 투표 참여를 통한 정권 교체가 이번 사태를 야기한 미숙하고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부실 선거 관리 혼란으로 투표 거부를 선동하는 것은 이재명 세력에 놀아나는 것이라며 한 사람이라도 더 저쪽 갈표를 하나라도 더 돌려세워 투표하게 해야 한다. 압도적으로 이겨놓고 따지자고 독려했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SNS를 통해 악착같이 3월 9일 투표장으로 가자는 본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 부의장은 5일 진행된 코로나 확진자들의 투표 관리가 엉망이었다며 대선은 대의민주주의 공화제의 근간인데 대선의 공정성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선거 후 막대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행태를 이번에도 심판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과정마저 훼손될까 우려된다며 중앙선관위의 부실 편파 선거 관리를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3월 9일 악착같이 투표장으로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와 LA시에서도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됐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정한 지역사회 위험도를 기준으로 LA 카운티와 LA시의 측정치가 낮은 지역으로 하향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카운티와 시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상점, 술집, 음식점, 체육관, 영화관 등 실내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제가 해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LA 카운티 보건국은 여전히 방역에 따른 규정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대중교통, 의료시설, 교정시설, 노숙자 쉘터, 장기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환경에서는 여전히 실내 마스크가 의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실내 대형 이벤트에는 백신 접종 증명 또는 검사 결과 음성 증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LA 한인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LA 카운티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제한적으로 해제되었지만 아직도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뒤 LA 한인회에는 시니어분들과 기저질환자 등 면역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의 방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LA 한인회는 LA 카운티 보건국의 권고사항에 따라 당분간은 모든 LA 한인회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이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한인회를 방문하는 분들께서는 종전과 같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마스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